천상아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자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꼭 사전에 사주와 건을 봐야 한단 말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김선호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사주가 김선호의 그 상대녀입니다. 제가 이름은 생략하고 일단 이 사주 명식을 보면요, 저는 만일 김소전한테 왔으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극구 말렸을 거라 좀 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연애가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는 말리는 게 힘들다.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의 문제에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셔야 된다. 언제? 초기에.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얼굴 봐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물론 누구처럼 관상에서도 그 뭔가 그 나쁜 기운이, 사악한 기운이 나와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얼굴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패 덩어리에다가 가증스럽고 거짓말만 하고 포악하고, 예, 오죽하면 그 원희룡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을 보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사주를 보고 짐작을 해야 될 거며, 그리고 자제분에 마땅치 않은 상대는 초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제한테 잘 설득하기를, 우리 자제가 누구를 만날 때는 꼭 스타트에서 꼭 사주 봐야겠다. 이 김선호 상대녀의 사주를 보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자가 축이 되면 이게 자축 합토가 되어요. 이게 토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유월의 규문이라 해서 약간 그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형국이에요. 약간 괴팍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괴팍하다. 예. 근데 어느 쪽으로 괴팍하냐 하면요, 요 유금의 위치가 재물이기 때문에 돈에서 괴팍한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사주 동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적중했어요, 여러분. 적중했습니다. 그쵸? 뭐 많은 사주 유튜버들이 이론 강의를 엄청 하지만 이론은 다 알겠는데 실제로 한번 사례를 풀어보라 이 얘기죠. 사례를 풀어서 맞추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돈에 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왜? 얘가 돈이니까, 재물이니까. 자, 이 사람, 이게 자축합토가 되었고,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이 자축합토만 안 되면 좀 괜찮은데, 이게 합이 되는 토가 되면서 어떤 행동이 되냐? 이게 무토, 그쵸? 토가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화일간에 토가 3개라는 거는 이게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 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연예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연스럽게 거짓말도 잘하고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를 수 있는 걸 아주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주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기상 캐스트 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관의 힘이 발휘를 하는 거죠. 상관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거대 표정은 상당히 상냥하고 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냥하고 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불안정이 있다. 정서불안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딱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친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게 상관이다 보니까 꾸밈이 강한 거예요. 꾸밈이. 그래서 상관이 발달하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또 뭐냐? 우리가 상관은 뭘 말하냐면 경관이라 해서, 상관이 상자가 바로 관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가장 핵심되는 위치에 있는 이 무자와 축이 다 상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운이 나빠질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운이 나빠질 때는.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이런 사주 명시 가진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한다면 일단 무조건 말려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말려야 된다. 예? 이렇게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김인신호 상대녀가 34세에서 38세 요 사이에는 결혼을 한번 할 수 있는 운이 있었어요. 재혼이겠죠? 근데 워낙 여기에 이 기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임수가 비록 정임합이 되지만은 힘을 발휘 못해서 결국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 가진 사람이 34세에서 38세 사이에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었지만 들어왔지만 그걸 살리지 못했다. 왜? 상관이 너무 강한 반면에 살리지 못한 거죠. 예. 그리고 운을 본다면은 이제 진토 계수 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이 되면 진유합금이 되고 자진수국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금이 기신인데 얘가 진유합이 되고 또 정화 신약에 또 정계충이 되고 그렇죠? 정화가 신약한데 물이 와서 쏘다 보니까 불이 꺼지는 곡이고 사가 와서 불이라서 나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사유축 금국으로 금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딱 이 사람의 사주를 보는 순간 야 이건 아니다 이런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당하고 나서 아이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 김선호 상대녀의 사주를 받더라면 궁합을 받더라면 최소한 헤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초기에 그만큼 경계심은 품었다는 거예요. 경계심을 품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그래도 겪지 않았을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사주궁합을 보는 이유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미신이고 뭐 어쩌다겠지. 아닙니다. 제가 한 5만 명 정도 사주를 봤는데요. 거의 확률은 제가 볼 때 70%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과반수도 높은 확률이에요. 이 70% 정도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의 성격, 인성은 거의 뭐 90%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흘러갈 때 70%지 인성이나 성격은 거의 90%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90%다. 그렇다면은 꼭 사주궁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무슨 상업적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제사주에 처덕이 없거나 또 남편덕이 없을 때는 더더군다나 꼭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서 우리 딸이 이런 사주 갖고 태어났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또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은 있다. 궁극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김선호 상대녀도 자기랑 정말 맞는 궁합을 만났더라면은 제가 볼 때 인성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예? 예. 지금 이 사람 갖고 있는 그 어떤 간사스러움과 상냥함과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그러한 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만 잘 만나면. 궁합 좋은 사람으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김선호 상대녀한테 맞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 김선호 상대녀가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지금은 사실 나빠진 거죠, 많이. 앞으로 이 운도 참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 이런 사주입니다, 사실은. 자, 만일 우리 딸이 김선호 상대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궁합을 잡아야 되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이 문제가 봉착이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사주의 병은 뭐냐면, 약점은, 병은 바로 토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다는 거야. 너무 많아, 토가. 자, 그럼 뭐다? 상대방 남자는 첫째, 일간이, 그래도 목이어야 되고. 왜 목이냐면요, 일단 토를 깨부시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이 많은 사주면 되면 얘를 깨부시기 때문에, 이 김선호 상대녀의 별로 안 좋은 면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면은. 자, 그래서
일간을 목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목으로 잡으면 이 김선호 이 상대녀를 되게 애지중지할 테니까. 그리고 이 토, 이 강한 기운의 토를 부셔야 되거든, 어떻게든 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신강사주를 만나면 됩니다. 목 신강사주. 그래서 사주의 구성은 목화로 이루어진 사주를 만난다. 목화로. 특히 목화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이 사주, 김수 상대의 사주는 봐도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많고, 남자가 일간은 목이면서 목이 많으면은 이걸 다 깬다, 이게 목토로. 토를 다 깨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에 태어난 남자를 딱 만났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 김선호 상대녀의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상냥한 척 하면서 뒷담화 까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주명시 가진 남자를 만난다. 목일간에 목화 항사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남자의 기운이 목화로 되었기 때문에 그 남자의 기운에서 궁합으로 토를 제거하고, 그리고 정화신약인데 나무로 불을 살라주면서 여기 화 기운으로 이걸 쳐주기 때문에 우리 김선호 상대녀도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복한 삶이 될 거다. 더군다나 여기 운이 안 좋아지니까 더더군다나 남자의 그 사주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맞추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제가 만에 하나라도 김선호 상대한테 이런 사주 갖고 태어났다 해도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게 자기의 원래 어떤 본성도 바뀌면서 잘 살 수 있다. 자, 요 김선호 상대가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만 여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요. 다산형이라는 거예요. 다산형. 그러니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애가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